차동. 지리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 쌍계사. 이곳의 스님들에게는 먹는 것만으로도 수행의 의미를 갖는 특별한 음료가 있다는데. 신라 때 진강국사 해소 스님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실 때 차 씨앗을 가져오셔서 이 쌍계사 유역에 심으셨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리산 쌍계사. 차가 처음 들어왔던 당시 차의 가치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는데. 스님들도 함부로 못 마시고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껴가면서 마셨다는 기록. 또 이제 그 육아의 선비분들이 마셨다는 기록. 그래서 아마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음료였고, 천년이 지난 지금 차는 맛과 멋은 물론 건강식품으로까지 인정받고 있다.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의 쉼표. 여린 잎사귀에 담긴 생명의 기적. 힐링 푸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차에 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푸드닥터에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그윽한 차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전라남도 보성. 우리나라 차의 40%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다. 생산량으로 따지자면 차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흔히 봄에 따는 잎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봄에만 수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차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같이 그 거름을 좀 많이 주고 그러면은 이제 4번까지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차. 이곳 사람들은 항상 차를 즐겨 마시면서 차의 효능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네, 수험생들한테 녹차가 참 좋던데는 우리 애기들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 힘들 때 차를 주거든요. 저는 녹차를 먹으면은 위가 편안해져가지고 소화가 또 잘 되고, 소화가 잘 됨으로 해서 그런지 다이어트의 효과를 확실히 느껴요. 저 지금보다 더 비만을 했었거든요. 차잎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녹차로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차잎은 가공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녹차의 특징은 300도에서 350도 정도로 달군 솥에 잎을 덮는다는 것이다. 녹차는 불발효 차거든요. 불발효 차라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뜨거운 온도로서 여기 있는 산화효소를 발기를 시켜가지고 순수한 녹차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더 끈 잎을 비벼주는 과정. 일명 유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남은 수분도 날아가고 잎에 상처가 나면서 그 맛과 향이 더욱 잘 우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덕금과 유념 과정을 최소 5번 이상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녹차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좋은 녹차란 어떤 것일까? 차를 오래 쓸 때 차 탕색이 어둡지 않고 맑습니다. 예, 맑고, 그리고 그 외형을 보시면 약간 푸른기가 있습니다. 푸른기가 있다는 것은 살청이 잘 됐다는 이야기고요. 발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불발효차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차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광택이 흐르며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건 역시 좋은 녹차를 고르는 방법이다. 좋은 녹차를 골랐다면 이번에는 녹차를 잘 마실 차례. 녹차를 120% 활용하고 있다는 남은주 씨 집을 찾았다. 이 전체가 다 차예요. 지금 여기도 뭐 이거는 중국 차고 이건 일본 차고 뭐 한국 차도 더 뒤에 있고, 여긴 또 다른 차들 있고. 이 많은 녹차들을 고르는 데는 그녀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유기농을 먹어요. 차는 물로 씻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성을 이제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이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대작 같은 경우는 뭐 가격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먹고 있죠.
차갑게 식힌 녹차를 생수 대신 마시는 것은 기본. 음식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녹차다. 5인분 밥을 하는데요. 보통 2인분에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럼 녹차 가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녹차 가루를 넣어서 밥을 하거나 아니면 녹차 물을 넣어서 밥을 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녹차 우려 먹고 난 잎을 넣어서 밥을 지으셔서 드셔도 돼요. 먹고 남은 녹차 잎은 나물처럼 무쳐 먹기도 하고 말려뒀다가 녹차 소금을 만들기도 한다. 녹차 소금은 특히 고기 요리와 찰떡 궁합. 요리하는 사이 완성된 녹차밥. 녹차로 지은 밥은 맛도 최고지만 여름에도 잘 쉬지 않는다고. 먹고 남은 녹차를 활용했기 때문에 맛과 영양, 경제성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은 건강식단 완성! 늘 녹차를 마시고 잎까지 반찬으로 먹다 보니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녹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항상 녹차 뿌려서 해주시고 이제 차 우리고 남은 잎 같은 걸로 반찬이나 이런 데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항상 해주세요. 녹차 반찬을 먹으면서도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역시나 녹차. 반찬으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르다고. 고기 없을 때는 이제 녹차를 같이 먹기도 하고 고기 있어도 녹차를 같이 먹는데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음식 하나 먹고 나서 입을 헹구면 다른 음식의 맛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마시고 남은 잎들은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살림을 하며 틈틈이 활용한다. 뭐 집안 구석구석에 이제 던져두면 본인이 이제 차가 알아서 이제 습기랑 뭐죠 냄새를 빨아들이니까 집이 좀 쾌적해지죠. 녹차잎에는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향제 대신 쓰기도 하고 빨래하기 힘든 카펫에는 뿌려두고 비벼두면 효과 만점. 아이들이 아토피니까 드라이 클리닝 했던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뭐 자연적으로 근데 카펫을 청소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녹차를 잎을 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죠. 남은주 씨를 녹차 애호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쌍둥이 딸들이라는데 어린 시절 심한 아토피를 앓았던 쌍둥이 자매를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녹차였던 것. 아토피가 있어서 음식을 바깥에서 외식을 기름진 거나 산화되는 걸 좀 많이 먹으면 뭐 여드름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뻘건 반점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허연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표시가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차를 집에 와서 막 이제 많이 마셔주면 한 2-3시간 이렇게 지나면 가라앉죠. 지금은 아토피라는 사실도 잊을 만큼 피부에는 자신이 있다고. 쌍둥이 딸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녹차의 힘을 체험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빈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흐르니까 그 빈맥은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느낌이 남아있거든요. 공황장애는. 그것도 조금씩 없어져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건강을 지켜준 1등 공신으로 녹차를 꼽는 남은주 씨 가족. 녹차는 정말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그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하동의 녹차 연구소를 찾았다. 녹차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폴리페놀, 비타민, 유리아미노산 등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에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카테킨과 카페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테킨은 녹차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로서 차에 거의 11%에서 18%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폴리페놀류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녹차에서 거의 발견되어지고 있고요. 일부 식물에서 있긴 하지만은 그 양이 소량으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는 카테킨. 과연 카테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녹차에는 그 카테킨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나쁜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항종양 효과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인체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차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는 차 소비량이 늘고 있지만